지난 8월 31일 서울의 한 종합병원. 정형외과 수술팀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수술 부위는 골반과 다리를 연결해주는 고관절. 25년 전 이식 수술을 받았던 인공관절이 마모되면서 주변 뼈를 녹인 게 문제였습니다. 마모된 인공관절면과 뼈 조직을 제거해보니 예상보다 상태가 심각합니다. 수술팀은 갈아 끼운 인공관절 주변 빈 공간에 다른 사람의 뼈 조직을 이식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인체조직 기증자에게서 얻은 다리뼈의 일부입니다. 요걸 이제 뼈가 녹은 뒤에 이식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의료 현장에서 인체조직의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람뼈로 하면은 아무래도 인조골에 비하면은 훨씬 더 체내에서 훨씬 더 뼈로 바뀌기 쉽죠. 이식이 가능한 인체 조직은 다양합니다. 뼈뿐만 아니라 연골, 건, 피부, 혈관, 심장 판막, 양막, 근막, 인대 등 거의 모든 조직이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지난 2010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유통된 인체 조직은 약 26만 개. 그런데 이 가운데 80% 가까이가 수입된 겁니다. 인체 조직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국내 의료계는 수입 인체 조직의 안전성에 의구심을 버리지 못해왔습니다. 수입된 조직은 대부분 비교적 안전하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조직도 수입되는 경우가 가끔 있고요. 그런 사고도 몇 번 있었죠. 국내 의료계의 우려는 기우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7월 중순 충격적인 국제 인체조직 밀거래 실태가 언론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시신에서 적출된 인체 조직이 비밀리에 독일을 거쳐 미국으로 옮겨와 전 세계로 팔려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 약칭 ICIJ에 가입된 11개국의 기자들이 8개월간 추적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인체 조직 대부분을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과연 안전지대일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체 조직은 뼈와 피부입니다. 지금 제 왼쪽에 보이는 것이 국내 조직은행에 냉동 보관되어 있는 다리뼈고 오른쪽이 뼈 조각입니다. 주로 정형외과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피부를 가공한 조직입니다. 화상 환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겁니다. 이들 인체 조직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성입니다. 치명적인 균이라도 있을 경우엔 오히려 이식 수술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출처가 의심스럽다면 어떨까요? 세계 최대의 인체조직 수출국인 미국. 자국에서 필요한 인체조직은 자국 내 기증으로 해결하면서 남은 인체조직과 동유럽과 남미 등 해외 각국으로부터 공급받은 시신을 수출합니다. 그 공급처 중 한 곳이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의 법의학 연구소에는 매년 8,000구의 시신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지난 7월 이곳 내부의 충격적인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ICIJ 탐사보도팀은 이곳에 들어오는 수많은 시신의 일부가 인체조직 가공업체에 조직적으로 넘겨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가공된 인체조직은 의료 상품으로 전락해 전 세계로 팔려나간다는 겁니다. How many corpses did you bone? A few bodies a month, depending on how much they ordered. For me, it's a job like any other. And if you're looking for those making the big bucks, then you have to go and look somewhere else. Were you paid?
Well, ridiculously small sums of money. How much did you get for a biopsy? That was so little, I really don't know. I forgot. 키예프에서 동쪽으로 400km 정도 떨어진 광공업 도시 크라보이로크. 이곳 병원 시체 안치소 역시 시신 공급소 역할을 해왔다고 합니다. 시체 안치소 바로 건너편에 자리한 장례식장도 깊이 연루돼 있습니다. Whenever they called and said, we have fresh material. Once a month, sometimes every week. What do you think about taking parts from dead bodies and selling them? If you can help others with it, then why not? But they ended up taking stuff out of every dead body they could find without any questions. 충격적인 것은 유가족들 몰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3년 전 아들을 잃은 한 부부. 당시 이들은 부검이 끝난 아들의 시신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On the day of the funeral, I saw that my son had cuts on his wrists, very deep cuts. And my husband said that they had cut out body parts. 부검에 동의한 줄 알고 사인을 했지만 인체 조직 기증을 허락한 적은 없다는 겁니다. 피해자는 이들뿐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한 정치인의 보좌관으로 일하는 바너리 케레야 씨. 그는 연구 목적으로 어머니의 시신에서 조직 샘플을 가져간다고 해서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Later I learned that the forensic pathologists had abused my trust. They turned this into a business. 유가족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우크라이나 수사 당국은 이 사건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이 독일의 한 기업과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원 기록에는 인체 조직 거래 내역이 포함되어 있었고 독일 튜토젠이라는 회사가 등장합니다. The real surprise for me is the extent of the scandal. In this area alone, pathologists have taken out around 1,000 body parts per month and sent them to Kiev. 질병을 앓거나 바이러스 보균자의 시신은 엄격한 검사를 거쳐야 하지만 이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In the morgue, the boss took me aside and said, "We would like to take bone material from your father." I said, but he had worked in a coal mine for 23 years. He had been an alcoholic and had smoked all his life. His bones must be totally rotten. But he said that everything was fine. 우크라이나에서 독일 튜토덴사에 인체 조직을 공급하는 조직은행은 모두 20군데. 튜토덴사의 모 회사는 미국의 거대 영리 조직은행인 리제너레이션 테크놀로지스 인코퍼레이션, 번역하면 재생기술회사인데 보통 RTI로 약칭합니다. RTI는 매년 200만 개가 넘는 인체 조직을 전 세계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RTI나 튜토덴사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한 인체 조직은 없을까? 만약 이들 업체로부터 비윤리적으로 거래된 인체 조직이 국내에 들어왔다면 안전성에 의심이 간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입니다. 동유럽에서 채취한 인체 조직이 감염이라든지 그 기원 자체가 불확실한 그런 거란다면 미국의 아무리 좋은 그 조직은행에서 가공 처리를 해도 원래 그 기원 자체가 감염이 돼 있다든지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소독을 해도 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 인체 조직 수입 및 안전을 관리 감독하는 식약청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들 업체로부터 수입된 게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취재팀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식약청에 찾아가 외국 업체별 수입 현황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식약청은 끝내 이를 거부했습니다. 인터뷰가 되고 통계 자료를 전부 다 달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저희가 좀 해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취재팀은 어렵사리 올해 상반기 수입 인체 조직 현황을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약청의 주장과는 달리 RTI와 튜토젠으로부터 수입된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대표적인 국내 수입 가공 인체 조직 은행인 K사와 수입 전문 조직 은행인 Y사, G사 등에서 최근까지 뼈와 건 등 다양한 인체 조직을 상당량 들여온 겁니다. 이들 수입 조직 은행들은 안전성에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태도입니다. 튜토젠사에 문제가 좀 있다는 건 아시죠?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한 업체는 RTI와 튜토젠으로부터 받은 문건을 제시했습니다. 논란이 된 범법 혐의에 대해 우크라이나 정부와 독일 식약청을 포함한 관계 당국에 의해 조사와 감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없었고 결국 수사는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한 채 종결됐습니다. 독일에서 실사까지 받았고 여러 가지 그리고 아무것도 자기네가 답변해서 문제 있을 수가 있는 게 없대요. 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업체 입장에서 이거를 무슨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라고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시신의 출처는 제대로 알까? 일단은 뭐 본사에서 이제 하는 거라서 저희가 이제 자세한 거는 이제 모르겠지만 네. 독일에서 이제 기증받은 시체로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죠. 그러나 ICIJ 탐사 보도팀의 취재 결과에 따르면 기증자의 신원이 위조 또는 조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올해 2월 우크라이나 보안당국은 미코라이에브 오블라스트 지역 범죄과학 사무국 관계자들이 인체 조직을 싣고 있는 하얀 미니버스를 급습했다. 당시 사진 기록을 보면 압수된 인체 조직들의 튜토젠 독일산이라고 표기돼 있었다. 신원이 바뀌면 원천적으로 추적이 불가능하고 이는 안전 문제와 직결됩니다. 수입 인체 조직 가운데 국내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뼈와 피부. 국내 의료진들은 식약청의 수입 허가 절차를 믿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한국의 KFDA에서 검사를 해서 거기서 프루브된 안전하다고 확정된 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가 나고 그 허가된 제품만 팔 수 있고 저희도 그 허가된 것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었는지는 의사도 뭐 KFDA가 확인해 준 것만 알 수 있지 그 이상 알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식약청은 수입 인체 조직 허가를 내줄 때 수입 조직 은행이 제출한 서류만 검토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식약청의 수입 허가 절차에 허점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외국에서 수입된 그런 조직들은 실제 그 서류상으로는 뭐 이렇게 제대로 돼 있을지 몰라도 그거 자체를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체 조직 기증은 많은 환자들에게 의학적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비윤리적이라면 문제가 따릅니다. 특히 건강과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인체 조직 등 자국 내 인체 유해물의 경우 자급자족을 권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증자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 9월 3일 오후 5시 인천의 한 병원에서 한국인체조직기증재단으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사망자의 가족들이 인체조직 기증 의사를 병원 측에 밝혀왔다는 겁니다. 시신은 인체조직 적출이 가능한 분당 차병원으로 신속히 옮겨졌습니다. 유가족들의 동의를 받고 기증이 가능한 시신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증 의사가 있다고 해도 모든 시신이 기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증자분께서 뭐 비형간염, 외독 그리고 에이즈 같은 전염성 질환이 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기본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를 맡기기 위한 과정입니다. 다행히 조직기능 적합성 검사 결과 문제가 없자 본격적인 적출이 이루어집니다. 피부 조직, 뼈, 건, 혈관 등 한 사람의 인체 기증으로 최대 150명의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조직 기증자 수는 연간 150건도 채 안 됩니다. 지난해에는 123명에 불과했습니다. 인체조직 기증이라는 것이 생소하기도 하지만 유가족들에게는 고인의 시신을 훼손한다는 게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기증하신다고 저희 그 조직은행까지 오셔서 채취하기 일보 직전이라도 유가족이 안 하겠다 그러면 모셔다 드려야 돼요. 지난 9월 2일 서울 기름동 새생명교회에선 인체조직 기증을 홍보하기 위한 특별한 공연이 열렸습니다. 기증재단이 후원한 이 공연은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정보와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기증이 이런 시스템으로 절차가 밟아지는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새롭게 알게 된 좋은 계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증에 공감하는 사람들의 바람은 한결같습니다. 좋은 곳에 필요한 사람. 네, 필요한 사람들한테 여유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그런 일이 있으면 벌써 외국에 가서 치료받는다든가 아니면 비싼 돈을 주고 사서 한다든가 뭐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에게 이게 좀 도움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인체조직은 한 사람의 어려운 결심과 숭고한 뜻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기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상 기증된 인체조직은 기증자의 뜻과 달리 값비싼 상품으로 취급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 심평원에서 고시한 인체조직의 부위별 상한 가격입니다. 넓적다리뼈 300만원, 연골 440만원, 정강이뼈 280만원, 아킬레스건 148만원, 위팔뼈 320만원, 아랫팔뼈 81만원, 심장 판막 200만원, 대혈관 110만원, 피부는 제곱센티미터당 2,770원입니다. 심평원 쪽에서 나오는 이제 최종 가격, 그러니까 상한 가격 기준으로 했을 때 순수하게 인체 조직만 갖고 보면 5,6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 가격은 수입 가격에 운송료를 더한 뒤 다시 1.78을 곱한 것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수입 인체조직 가격과 국내 기증자의 인체조직 가격이 똑같다는 겁니다. 정부의 논리는 해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가격에다가 해주는 게 맞다. 근데 왜 1.78이냐? 그거를 모르겠다는 거죠, 저는. 그렇다면 국내 기증자의 인체조직이 왜 이렇게 비쌀까? 국내 한 인체조직 은행을 찾았습니다. 적출된 조직은 바로 이식하는 장기와 달리 필요한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길게는 5년, 영하 70도 이하의 냉동고에 보관됩니다. 이처럼 채취 보관을 위해선 전문 인력과 고가의 장비가 동원되다 보니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안전성 관련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채취한 다음에 그걸 잘 보관 관리해야 되잖아요. 보관 관리 어떨 경우는 또 방사선 멸균, 2차 멸균을 하고 전체적으로 소요된 그 경비 한 2천만 원 정도가 듭니다. 예. 굉장한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네. 비용 발생 경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적출된 조직의 95%는 모두 영리가공인체조직은행에 분배라는 이름으로 넘겨집니다. 중간재 개념으로 시신 한 구당 넘겨지는 가격은 1,300만 원에서 1,800만 원 정도. 국내 영리가공인체조직은행은 총 5개. 기증된 인체조직은 이들에 의해 의료 현장에서 손쉽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재가공 작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업체들은 이 과정에서 각종 비용이 발생하다 보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원재료, 관리비, 예, 그다음에 원재료 또 우리가 분배를 받잖아요. 네. 예, 분배 비용 이런 거를 총 해서 정하는 거죠. 어느 정도 이유는 당연히 낭비해야 되는 거죠. 게다가 현행법상 인체조직은 공공재가 아니라 상품으로 규정돼 있어 부가세까지 붙습니다. 재료에 의해서. 지금 인체조직 이식제에 부가가치세가 붙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혈액이나 이런 데는 다 부가가치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상품으로 봤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저희 기관에서 이제 부가가치세가 없도록 이제. 현재 구조상으론 채취 및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물론 가공업체의 이윤 등 모든 비용이 환자 부담으로 돌아가는 실정입니다. 기증자의 의도와 배치될 뿐만 아니라 공익 차원에서 적정 가격 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영리회사라고 하더라도 인체 조직을 원재료로 사용해서 가공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회사는 그 프라핏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한이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무작정 가격을 낮출 수도 없는 노릇. 서울 한강성심병원 화상 전문 병동은 화상 환자들이 집중 치료를 받는 곳입니다. 이들에게 피부 조직은 생명과 직결되는 절박한 것입니다. 화상 환자의 수술이 진행 중인 병원 수술실. 이 환자는 2주 전 인체 피부 조직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피부 조직이 없었으면 살아남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수술을 집도한 전욱 교수는 안정적인 국내 기증자 확보 없이 수입 피부 조직 가격을 낮출 경우 발생할 상황에 우려를 나타냅니다. 피부가 국내에서 자급자족 능력이 한 30%도 채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가격을 낮춘다면은 수입이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양의 70%는 사용 못하게 되는 거고, 결국 환자들은 사망할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하루빨리 기증자가 늘고 비영리 가공업체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유통에서 굉장히 투명해가지고 환자한테 갈 때는 저렴하게 이게 가게. 그 중간 과정이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걸 정부에서 빨리 책임져가지고 거기까지 갈 수 있게. 우리나라가 이제 그 정도 국력은 됐거든요. 기증재단은 이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그 상식 있는 국민 모두가 다 이 인체조직 기증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거가 제일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인체조직을 기증한 분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이거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종교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이들 덕분에 국내 환자 10명 중 2명이 국내 인체조직을 이식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 해 기증자가 1000명 정도면 국내 자급자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증자들이 늘어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입 인체조직의 안전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지금, 기증자들의 숭고한 뜻에 따라 진정 필요한 이들에게 인체조직이 기증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공적관리 체계 확립이 시급해 보입니다.